3개월 만에 이렇게 되다니. 새벽 2시, 정숙 씨가 캐리어를 끌고 현관문 앞에 서 있어요.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려다 말고 다시 손을 내렸어요. 정숙 씨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3개월 전만 해도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였는데 3개월 전 작은 웨딩홀이었어요. 정숙 씨가 하얀 드레스 대신 연보라색 정장을 입고 서 있어요. 나는 60 넘어서야 신부가 될 줄 몰랐어요. 부케도 작았어요. 하얀 장미 5송이. 그런데 가슴이 뛰더라고요. 진짜로. 경수 씨가 웃으면서 반지를 끼워줬어요. 줄에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부부의 인연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뿐이죠. 그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식장을 나서면서 경수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정숙 씨, 우리 집에 가봐요. 우리 집이라는 말이 얼마나 달콤하던지.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때부터 이미 조짐이 있었어요. 식장에서 나올 때 제 딸 미영이가 인상을 찌푸리는 걸 봤거든요. 엄마, 정말 괜찮으신 거죠? 왜 그래? 엄마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고요. 그때는 딸이 걱정이 많다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딸 말이 맞았나 봐요. 신혼집 첫날 밤이었어요. 새 아파트 32평. 경수 씨가 전세금을 다 준비했어요. 부엌에 서서 찬장을 열어봤어요. 새 그릇들이 반짝반짝. 40년 만에 새 그릇으로 밥을 해먹네요. 경수 씨가 뒤에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그 말이 얼마나 따뜻하던지. 사실 저도 경수 씨도 각자 힘든 시간을 보냈거든요. 제 남편은 10년 전에 뇌경색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딸 미영이가 대학교 2학년이었어요. 딸과 단둘이 10년을 버텼어요. 중학교 교사 월급으로. 딸 대학 보내고 결혼시켜주고. 경수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5년 전에 부인을 폐암으로 잃었어요. 경수 씨는 구청에서 40년 일했어요. 성실한 공무원이었죠. 우리는 경로당에서 만났어요. 둘 다 바둑을 좋아해서 6개월 동안 바둑을 두면서 서로를 알아갔어요. 경수 씨는 참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바둑을 져줄 줄도 알고 제가 실수하면 그냥 웃어 넘겨주고. 그러다가 어느 날 경수 씨가 말했어요. 정숙 씨, 우리 이렇게 평생 경로당에서만 만날 건가요? 무슨 말씀이세요? 같이 살면 안 될까요? 결혼 말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싫지 않았어요. 저 같은 할머니를요? 할머니가 아니라 여자로서 좋아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64세에도 이런 기분이 드는구나. 정말 행복했어요. 그때까지는. 문제는 일주일째부터 시작됐어요. 새벽 5시. 라디오 소리에 잠이 깼어요. 경수 씨가 거실에서 라디오 체조를 하고 있어요. 처음엔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매일매일 새벽 5시예요. 라디오 소리. 하나, 둘, 셋, 넷. 잠이 달아났어요. 저는 원래 밤늦게 자고 아침 늦게 일어나는 스타일이거든요. 교사할 때부터 그랬어요. 숙제 검사하고 수업 준비하다 보면 밤 12시는 넘어서 잤어요. 정숙 씨,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건강에 좋아요. 저는 이 패턴이 몸에 맞아서요. 바꿔보세요. 훨씬 개운할 거예요. 왜 내가 바꿔야 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침 식사도 문제였어요. 경수 씨는 현미밥에 나물 반찬을 좋아해요. 긴 쌀밥은 건강에 안 좋아요. 저는 현미가 목에 걸려서. 처음엔 그래도 먹다 보면 익숙해져요. 청소 방식도 달랐어요. 저는 한꺼번에 대청소하는 스타일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집안을 다 뒤집어 놓고 깨끗하게. 경수 씨는 매일매일 조금씩. TV 보는 것도 달랐어요. 경수 씨는 뉴스만 봐요. 종일 뉴스. 오늘 경제 상황이 어떻다더라. 저는 드라마 보는 걸 좋아하는데 드라마는 시간 낭비예요. 재미있는 걸요. 뉴스 보는 게 더 유익해요. 유익하긴 뭐가 유익해.
맨날 똑같은 소리만 하는데 2주째 되니까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다른 게 많을 줄 몰랐는데 혼잣말이 늘어났어요. 경수 씨도 눈치를 챘나 봐요. 우리 서로 맞춰가면 돼요. 맞춰가자는 말이지만 실제로는 제가 경수 씨한테 맞추라는 말 같았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생각했어요. 결혼이 이렇게 힘든 일이었나? 첫 결혼 때는 이런 적이 없었는데, 하지만 그때는 25이었으니까 서로 바뀔 수 있었죠. 이제 60 넘어서 40년 넘게 굳어진 습관을 바꾼다는 게 쉬울 리 없어요.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하지만 매일매일 작은 스트레스들이 쌓여갔어요. 설레던 마음이 조금씩 불편함으로 바뀌어 갔어요. 결혼 한 달째 되던 날, 딸 미영이가 찾아왔어요. 엄마, 얘기 좀 해요. 표정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왜? 무슨 일이야? 엄마, 통장 정리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통장이 왜? 엄마, 만약에라도 뭔 일 생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미영아, 엄마가 죽을 병에 걸렸니? 그게 아니라, 혹시 이혼하게 되면요. 미영아, 엄마가 그렇게 못 믿어오니? 엄마 혼자 10년 동안 모은 돈이 얼마예요? 5천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그 돈이 다 공동재산이 돼버린다고요. 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기분이 나빴어요. 엄마, 요즘 노인 재혼 사기 많다는 거 몰라요? 경수 씨가 그런 사람 같아? 그날 딸과 크게 싸웠어요. 이틀 후에는 경수 씨 아들이 찾아왔어요. 아버지, 정말 이 결혼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부엌에 있었지만 거실 대화가 다 들렸어요. 아버지 연금이 한 달에 얼마예요? 거기에 또 한 사람 부양해야 하잖아요. 부양이라는 말에 가슴이 쿵했어요. 나는 얹혀 살려고 결혼한 게 아니다. 아버지가 그럴 의도가 아니셔도 객관적으로는 그렇게 되잖아요. 아들은 계속했어요. 우리 주변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60 넘어서 무슨 결혼이냐, 자식들 체면은 생각 안 하냐고. 차가운 말이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도 복잡했어요. 아들 말이 아주 틀린 건 아니거든요. 내가 정말 경수 씨한테 부담이 되는 건 아닐까? 며칠 후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경수 씨가 감기에 걸렸는데 병원에 같이 갔어요. 진료비가 3만 원 나왔어요. 제가 낼게요. 아니에요. 제가 낼게요. 사소한 일이지만 어색했어요. 약국에서도 마찬가지. 약값은 제가. 아니에요. 제가. 결국 경수 씨가 냈지만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겠구나 싶었어요. 그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양쪽 자식들이 자꾸 개입하니까 우리 관계도 어색해졌어요. 결혼 2개월째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어요. 토요일 저녁이었어요. 경수 씨가 갑자기 말하더라고요. 정숙 씨, 내일 친구들 집에 오기로 했어요. 친구분들이요? 몇 분이나요? 5명 정도요. 바둑 동호회 모임이에요. 갑작스럽더라고요.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준비를 했을 텐데요. 깜빡했어요. 간단하게 차만 대접하면 돼요. 간단하게 차만. 손님이 5명이나 온다는데? 다음날 아침부터 장 보고, 요리하고, 청소하고, 정신없이 준비했어요. 오후 2시에 친구분들이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경수 형님 부인이시군요. 네, 안녕하세요. 다들 70에 가까운 어르신들이에요. 저는 부엌에서 과일을 깎고 있었는데 친구분들 대화가 들렸어요. 경수야. 재혼 어때? 좋아? 뭐,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다. 좋다는 게 아니라 부인이 요리도 잘하시나? 그런 편이지. 혼자 먹는 것보다는 낫고. 혼자 먹는 것보다는 낫다고?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친구분들이 나간 후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정숙 씨, 고생했어요. 그런데 다음 말이 더 가관이었어요. 친구들이 부인 칭찬 많이 했어요. 얌전하고 조용하다고. 얌전하고 조용하다고? 그때 속에서 뭔가 터졌어요. 경수 씨 저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외로워서 저랑 결혼하신 거예요? 정숙 씨,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요? 제가 왜 진정해야 해요? 그때까지 참고 있던 게 다 터져 나왔어요. 매일 새벽 5시에 라디오 틀고 맛없는 현미밥 해먹고 짜다고 투덜대고 저는 당신의 가정부가 아니에요. 경수 씨도 화가 났나 봐요. 그럼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잘못한 게 없으면 왜 친구들 앞에서 저를 그렇게 말해요? 별말 아닌 것 가지고 왜 이래요? 저한테는 별말이 아니에요.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리고 경수 씨가 결정타를 날렸어요. 우리 나이에 뭘 그렇게 감정적으로 굴어요? 감정적으로 군다고? 네, 저는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그게 싫으면 처음부터 결혼하지 말았어야죠. 정숙 씨, 이건 아니죠. 저도 그 생각이에요.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어요. 그리고 우리 둘 다 할 말을 잃었어요. 경수 씨가 먼저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설거지를 마저 했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져서 설거지 물에 섞였어요. 그 싸움 이후로 우리는 며칠 동안 대화를 하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경수 씨는 이미 라디오 체조를 하고 있고, 저는 나중에 일어나서 혼자 밥을 먹었어요. 밥 드세요. 아, 네. 이런 식으로만 대화했어요. 경수 씨는 밖에 나가서 늦게 들어왔어요. 아마 경로당에 있었나 봐요. 저는 집에서 혼자 TV를 봤어요. 드라마를 보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64세에 새로 시작한 결혼이 3개월 만에 이 지경이 되다니. 미영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고 있어. 거짓말이었어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괜찮아요? 괜찮아. 감기 기운이 있나 봐. 엄마,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더 우울했어요. 딸에게 말할 수도 없고 친구들에게 털어놓기도 창피하고 다들 뭐라고 하겠어. 겨우 3개월 만에 벌써 문제라니. 며칠 후 경로당에서 만났던 김순자 씨를 마주쳤어요. 정숙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신혼이라 바쁘시겠네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네, 적응하는 중이에요. 좋겠어요. 저도 혼자 살기 외로운데. 외로웠던 혼자 사는 게 지금보다 나았던 것 같아요. 집에 돌아와서 컴퓨터를 켰어요. 무의식적으로 이혼 절차를 검색하고 있었어요. 협의 이혼 신청서, 재산 분할, 위자료. 화면을 보고 있다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한편으로는 현실적으로 생각하게 됐어요. 이대로 계속 살 수는 없잖아요. 서로 불편해하면서. 그날 밤 침실에서 경수 씨에게 말했어요. 경수 씨, 아, 네. 우리 진지하게 얘기해요. 경수 씨가 고개를 돌렸어요.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서로 불편해하면서 억지로 사는 게 맞나 싶어서요. 경수 씨가 한참 있다가 말했어요. 정숙 씨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경수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힘들어요. 솔직한 대답이었어요. 우리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6개월 알고 지낸 게 전부인데.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경수 씨가 말했어요. 정숙 씨, 미안해요. 제가 배려가 부족했나 봐요. 저도 미안해요. 너무 예민하게 굴었나 봐요. 서로 미안하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요? 잠깐 떨어져 있으면서 생각해 볼까요? 떨어져 있자는 말이 나왔어요. 어디로 가실 거예요? 미영이 집에 며칠 있을까 해요. 딸한테 뭐라고 말해야 하나. 얼마나 있으실 거예요? 며칠. 아니면 계속. 계속이라는 말이 이혼을 의미한다는 걸 알았어요. 다음 날 아침 경수 씨가 나가면서 말했어요. 정숙 씨, 충분히 생각해 보세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혼자 남은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3개월 전 신혼집이 설렜던 게 거짓말 같았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지만 경수 씨만 탓할 수도 없었어요. 저도 완고했고 참을성이 부족했어요. 미영이한테 전화했어요. 미영아,
엄마가 며칠 너희 집에 있어도 될까? 엄마, 갑자기 왜요? 경수 씨랑 좀 시간이 필요해서. 딸도 눈치챘나 봐요. 엄마, 뭔 일 있었어요? 나중에 얘기할게. 지금 갈게. 현관문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어요. 새로 산 식탁, 새로 산 소파, 새로 걸어놓은 커튼. 다 소용없어졌네요. 캐리어를 끌고 나왔어요. 택시를 타고 딸네 집으로 가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딸네 집에 온 지 일주일이 됐어요. 경수 씨는 뭘 하고 있을까? 자꾸 그 생각이 들었어요. 딸이 퇴근하고 와서 물었어요. 엄마, 경수 아저씨는 연락 안 와요? 뭐라고 연락해? 싸우고 나온 건데. 하지만 속으론 기다리고 있었어요. 경수 씨가 먼저 연락하기를. 일주일째 되던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딸이 장 보러 나간 사이 집에 혼자 있었어요.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정숙 씨. 저 경수예요. 경수 씨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네, 경수 씨. 정숙 씨. 지금 병원에 있어요. 병원? 왜요? 어젯밤에 갑자기 쓰러졌어요. 깜짝 놀랐어요. 가슴이 답답해서 응급실에 왔는데 심장에 문제가 있대요. 지금 어느 병원이세요? 성모병원이에요. 그런데 정숙 씨, 혹시 올 수 있어요? 올 수 있냐고 묻는데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지금 갈게요. 전화를 끊고 급하게 준비했어요. 미영이한테 문자를 남기고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갔어요.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경수 씨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달려가서 손을 잡았어요.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하세요? 심장이 좀 약해졌대요. 스트레스 때문이래요. 며칠 있어봐야 한대요. 그때 상훈 씨가 왔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저를 보더니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의사 선생님이 오셨어요. 환자 보호자분이세요? 네, 부인입니다. 부인이라고 대답했어요. 환자분이 많이 약해져 있어요. 혼자 사시나요? 아니요, 저랑 같이 살아요. 상훈 씨가 이상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그런데 요즘 잠깐 떨어져 있었어요. 솔직하게 말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아, 그러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셨을 수도 있겠네요. 이런 분들은 외로움을 많이 타거든요. 가슴이 아팠어요. 며칠 입원해야 해요? 일주일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퇴원하시면 절대 혼자 두시면 안 됩니다. 네, 제가 잘 돌보겠습니다. 상훈 씨가 말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돌볼게요. 제가 말했어요. 상훈 씨가 놀란 표정이었어요. 저는 경수 씨 부인이에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무리 싸웠어도 경수 씨는 제 남편이라는 걸. 경수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정숙 씨, 미안해요. 왜 미안해요? 제가 너무 독선적이었나 봐요. 그리고 경수 씨가 눈물을 흘렸어요. 정숙 씨 없으니까 너무 외로웠어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저도 외로웠어요. 상훈 씨가 조용히 자리를 비켜줬어요. 경수 씨, 저 바보 같았어요.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우리는 병실에서 처음으로 진짜 속마음을 얘기했어요. 정숙 씨, 사실 저도 무서웠어요. 무서워요? 결혼한 게 잘못된 건 아닐까? 정숙 씨한테 실망만 안겨드리는 건 아닐까? 경수 씨도 불안했던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경수 씨한테 부담만 되는 건 아닐까. 서로 똑같이 불안해하고 있었네요. 정숙 씨,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경수 씨가 원한다면 저는 정숙 씨가 없으면 안 돼요. 정말 진심이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병원에서 경수 씨를 간병했어요. 미영이가 옷을 갖다 줬어요. 엄마, 정말 괜찮아요? 응, 이제 괜찮아.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도 좋아요. 딸이 이해해주니까
고마웠어요.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우리는 많은 얘기를 했어요. 정숙 씨, 제가 라디오 제조 시간 바꿀게요. 아니에요. 제가 일찍 일어나는 연습을 해볼게요. 그럼 중간에서 만나죠. 6시로 하면 어때요? 서로 양보하기 시작했어요. 음식도 번갈아 가면서 해요. 하루는 경수 씨 입맛에 맞게, 하루는 제 입맛에 맞게. 좋은 생각이에요. 작은 것부터 하나씩 타협점을 찾아갔어요. 정숙 씨, 저 사실 드라마도 재미있더라고요. 네, 병실에서 심심해서 봤는데 생각보다 재미있어요. 그럼 저도 뉴스 보는 연습해 볼게요. 퇴원하는 날 상훈 씨가 왔어요. 아버지, 집에 가실 준비 되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말했어요. 죄송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심했습니다. 상훈 씨가 사과했어요. 괜찮아요. 자식 입장에서 걱정되셨을 거예요. 아버지가 정말 좋아 보여요. 예전보다 훨씬. 미영이도 왔어요. 경수 아저씨, 이제 괜찮으세요? 엄마 잘 부탁드려요. 이제 자식들도 우리를 인정해 주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함께 밥을 하는 거였어요. 경수 씨, 뭘 해드릴까요? 정숙 씨가 좋아하는 걸로 해요.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하지만 이번엔 경수 씨 입맛에 맞게 덜 짜게. 어때요? 맛있어요. 이 정도가 딱 좋네요. 경수 씨도 밥을 현미와 흰쌀 반반으로 지었어요. 저도 맞춰볼게요. 서로 맞춰가니까 훨씬 나았어요.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게요. 그때가 좋았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너무 완벽하려고 했나 봐요. 맞아요. 처음에는 서로 너무 완벽한 부부가 되려고 했어요. 이제는 조금 불완벽해도 괜찮아요. 네, 그게 편해요. 그날 밤 침실에서 경수 씨가 말했어요. 정숙 씨, 우리 규칙을 다시 만들어 봐요. 규칙이요? 네. 서로 지킬 수 있는 규칙들로. 종이에 적어봤어요. 라디오 체조는 아침 6시. 음식은 하루씩 번갈아 입맛 맞춰주기. TV는 저녁 7시까지 뉴스. 그 다음 드라마. 청소는 매일 조금씩 함께 하기. 화나는 일 있으면 그날 안에 얘기하기. 일주일에 한 번은 함께 산책하기. 규칙을 정하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며칠 후부터는 정말 달라졌어요. 아침 6시에 함께 일어나서 체조를 했어요. 하나, 둘, 셋, 넷. 처음엔 힘들었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정숙 씨 체조하니까 몸이 가벼워졌어요. 그런 것 같아요. TV 시간도 잘 지켰어요. 7시까지는 뉴스를 봤어요. 오늘 경제 뉴스 어떤가요? 물가가 좀 올랐네요. 저도 뉴스를 보니까 세상 돌아가는 걸 알겠더라고요. 7시 이후에는 드라마를 봤어요. 저 남자 왜 저래? 경수 씨가 드라마를 보면서 중간중간 물어봤어요. 여자 마음을 몰라서 그래요. 남자는 여자 마음 모르나 봐요. 함께 보니까 더 재미있었어요. 가장 좋았던 건 산책이었어요. 토요일마다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갔어요.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어요. 다른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많이 보였어요. 저분들도 우리처럼 재혼하신 분들일까요? 글쎄요. 하지만 다들 행복해 보여요. 우리도 이제 행복해 보일 거예요. 2개월쯤 지났을 때 미영이가 찾아왔어요. 엄마, 진짜 좋아 보이세요. 그래? 네, 표정이 완전 달라졌어요. 딸이 보기에도 그렇다고 하니 정말 달라진 모양이에요. 엄마, 경수 아저씨도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어떻게? 더 부드러워지신 것 같아요. 맞아요. 경수 씨도 많이 달라졌어요. 창훈 씨도 가끔 놀러 와요. 아버지, 건강하세요? 응, 정숙 씨가 잘 챙겨줘서.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사랑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양보하고 맞춰가는 게 진짜 부부인 것 같아요. 64세에 찾은 진짜 사랑은 이런 거였구나. 완벽하지 않아도 때로는 부딪혀도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은 것. 그게 바로 사랑이었어요. 우리의 새로운 하루가 또 시작될 거예요. 64세에 시작된 우리의 진짜 신혼일기가. 지금 돌이켜보니 그 3개월간의 위기가 오히려 우리에게는 축복이었어요. 서로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었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거든요.